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의 고비안입니다. 지금 뭐 주권 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강의에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지난번에 보셨던 국가 승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국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이제 주권 면제가 이루어져서 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이 주권 면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빈출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바로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국가의 관할권과 주권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관할권, 저 국내 문제는 이제 불간섭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지난번 시간에 보셨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간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국내 문제가 과거에 진짜 국내 문제로만 남아 있었던 게 많았던 반면에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이게 국제적인 이제 교류가 많아지는 거죠. 특히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통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죠. 통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다국적 기업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국내 문제라고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국가 관할권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돼야 될 것 같아요. 국가 관할권이라는 게 뭐냐면 뭐 늘 그때도 뭐 국가의 주권 개념 여기서도 나왔지만 소속돼 있는 사람 국적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속돼 있는 것에 있던 어떤 뭐 재물 같은 물건들 이런 상황들을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다 해결한다. 관할권을 갖는다. 재판을 할 수 있다. 관할권이다라고 얘기하면 처벌도 할 수 있다.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국가가 동일 대상에 대해서 관할권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다면 조화롭게 서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 국제사법이 이제 국제법은 아니고요. 국내법적 사항인 이제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국가가 동일 대상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뭐 재미교포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자지만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꽤 상당하고 뭐 일본에 있는 사람도 많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많죠. 이런 사람들 뭐 거꾸로 뭐 중국 국적자분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할권의 원칙은 먼저 이제 속지, 속인, 보호, 그다음에 보편주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권 행사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이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들입니다. 꼭 관할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뭐 중국인 아니면 미국인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가 관할권을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를 양해해서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욱더 이제 원칙상 이제 이거를 뭡니까 관할을 잘 안 하고 이제 프리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관할권 행사 범위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계라는 건 범위죠. 결국은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이걸 제시하는 게 원칙들이죠. 1차적으로는 이 영토국권의 입장에서 국경이죠. 이게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속인주의나 보호주의나 아니면 이제 보편주의적인 어떤 것들 예외적인 관할권분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속지주의입니다.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관할권의 성격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입법권이라는 것은 관할 내 영토 특히 이제 영토 내에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 내에 소득이 있는 뭐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법으로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입법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구매하는 것들이 안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부동산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는데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 토지를 이제 구매하는 거를 제한하는 법 같은 것도 또 있었죠. 그래서 이 법 같은 것도 여기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권의 행사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입법권도 이제 자국민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행정권도 대부분 이제 영토국권 내에 있는 것이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범죄 인도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뭐 필리핀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잡아올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는 우리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막바로 필리핀에 가서 잡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필리핀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거꾸로 우리가 이제 필리핀 정부한테 요청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좀 인도해 달라 이렇게는 할지 몰라도 직접 가서 잡아오려고 한다면 그거는 국제법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떤 뭐 미국 같은 경우 카리브해의 어떤 국가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서로 양해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